이 공유자들 이외에 AB 외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했죠. 이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그래서 이 도로로 쓰고 있는 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B가 다 달라 이걸 자기한테. 자기는 2분의 1 대외적으로는 2분의 1 소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당이득금을 다 달라라고 청구하니까 법원에서는 너한테는 반밖에 못 간다. 쉽게 말하면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대법원 사례는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 보죠. 이런 경우에 역시 그 위에서 7번째 줄 이런 경우에 지금 아까 사건은 이게 돈 달라라고 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뭐 인도해달라, 내가 점유율을 비켜달라라는 그런 소송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할 수 있느냐? 실제 내부적으로 소유권자인 B만 할 수 있겠느냐? 비켜달라라고 하는 주장을. 안 그러면 A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거기서 법원의 판단은 밑에서 네 번째 줄, 그 94년 판례 밑에서 네 번째 줄, 외부 관계에 있어서는 한 필지 전체에 관해서 공유관계가 성립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의 방해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구분 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해서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B뿐 아니라 A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A도 여전히 공유자이기 때문에. 그다음 마찬가지로 요 사례에서 이걸 만약에 이 도로로 쓰는 사람이 시효취득을 했다. 등기부 시효취득 20년 점유해가지고 시효취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잖아요. 상대로. 누굴 상대로 해야 되느냐? 이것도 A, B 같이 상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A도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B 부분이긴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같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B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A도 넘겨줄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A는 지금 그렇게 항변했겠죠. 아, 이건 B 부분이지, 내 건 아니다. 나는 의무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안 했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서로 공유자들 간에 서로 내부적인 그런 관계, 또 외부적인 관계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그 지분이 이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기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처분할 때 이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 보자면은 239페이지 첫 번째는 구분 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 지분을 넘기는,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공유 지분을 넘기면서 특정 지분을 넘긴다라고 서로 약속을 하는 경우죠. 요렇게 이전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등기부상 기재대로 한 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 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전자 같은 경우는 그 제3자에 대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승계가 되지만, 반면에 후자 같은 경우는 제3자가 공유물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 지분을 취득하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소멸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론은 굳이 일반 매매나 뭐 교환 이런 뿐 아니라 경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기준을 잡으시고 경매든 일반 거래든 그렇게 이론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실은 뭐 경매든 일반 거래든 간에 일반 매매든 간에 별반 이론상 차이는 없지만 조금 그래도 경매는
처분 방법에 있어서 조금 틀리잖아요. 법원이 개입을 해서 뭐 감정평가, 그 다음에 공시하고 매각 물권 명세서 만들고 뭐 이런 등등의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그 매매하고는 조금 양태가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제가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경매 아닌 것과 경매인 것, 경매로 처분되는 것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봤어요. 그래서 239페이지 그 90년 판례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3자가 그런 관계를 알고 용인하고 샀다면 그 종전에 뭐 이게 A, B 간에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다. 근데 B 지분을 뭐 C가 넘겨받았다. 알고 넘겨받았다라고 하면은 C가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같이 들어오는 걸로 승계되는 걸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91년 다음 페이지에 91년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93년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항상 뭐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전제는 그 지분을 취득한 제3자가 그런 관계를 알고 용인하고 샀을 때는 그게 승계가 되는 거지만 승계가 된다는 것은 이 부분은 네 거, 이 부분은 내 거 하는 내부적인 관계에서 어떤 독점적인 사용, 수익 이런 부분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그런 결과가 되지만 만약에 그걸 용인을 안 하고 잘 모르고 샀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런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가 되지가 않아요. 깨져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만약에 뭐 A, B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B 지분이 C한테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게 승계가 안 된 거예요. C가 모르고 샀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일반 공유관계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따로 쓰고 있는데 건물을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A가 A 건물을 지었는데 이 B 지분이 C한테 넘어갔다. 그럼 C가 그걸 모르고 샀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C로서는 이 A가 건물 짓고 있는 거를 용납해 줄 의무는 없는 셈이 되죠. 그죠? 없는 셈이 돼요. 그러니까 철거하라라고 하면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경매가 아닌 매매 같은 경우는 법원이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C가 이걸 취득했다라고 하면은 C가 이건 걸 알고 샀다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죠? 과실로 취급하는 과실? 네? C의 과실이냐 무과실이냐로. 그거는 과실을 따지는 게 아니고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용인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인데 일반 매매에서는 보통은 경매보다는 훨씬 알고 샀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 근데 예외적으로 특히나 이제 이게 물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뭐 상가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제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은 네 거, 그다음에 좌측은 내 거 이런 식으로 서로 가지고 있는데 등기부는 그냥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 근데 사실상은 이제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이런 사용수익 이런 것들은 다 각자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느 지분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알고 샀을 그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다 라고 알고 인지하고 했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임야 같은 경우. 아무런 누구 쓰는지 나타나 있지 않는 경우. 어디다 이렇게 금거 놓은 것도 아니고. 근데 두 사람 간에는 내부적인 문서가 있다. 근데 제3자가 그걸 모르고 그냥 샀다. 라고 하게 되면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깨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경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경매에 있어서도 우리가 직접 파는 사람이 이렇게
그 사는 사람을 컨택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매는. 경매는 그냥 강제로 물건이 나와서 그걸 법원이 감정평가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중요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매각 물권 명세서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그래서 파는 이런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매에 나온 물건들도 지금 상가나 이렇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징표가 좀 분명히 나와 있는 것들은 그걸 법원이 소개할 가능성이 많아요. 소개할 가능성이. 감정평가도 특정 부분을 감정평가에서 내놓고, 매각 물권 명세서상에도 이게 단순한 공유관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건 이거다.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그 소개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반해서 임야 같은 이런 경우는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어요, 사실. 이런 경우. 그러면은 그냥 사실상 두 사람 간에는 이 부분이 따로따로 구분 소유이지만 법원에서 그게 제대로 안 되면, 평가가 안 되면은 그냥 일반 공유 물건으로 나오죠.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느냐, 산 사람은. 그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일반 경매이든 경매가 아닌 일반 거래이든 간에 어쨌든 그런 구조를 가진다. 그런 구조를 가진다. 취득한 사람이 그걸 용인하고 인지하고 샀느냐 아니냐 부분을. 근데 이게 창원지방법원 93년도 241페이지입니다. 판결도 사례가 이 사례가 뭐 대단히 복잡한 사례인데 조금 단촐하게 하자면 이렇게 여러 사람 공유로 돼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뭐 14사람인가 뭐 7사람인가 이렇게 여러 사람 돼 있어요. 근데 그 서로 간에는, 땅 소유자들 간에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돼서 이 피고 두 사람, 피고 두 명, 피고 두 명이, 피고 두 명 이름이 피고 김정모, 그다음 피고 뭐 지명모, 이렇게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피고 두 명이 이걸 구분 소유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그 다 합의가 해서 요건 내 거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을 지었어요.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세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 소유권이 원고한테 그 뒤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원고와 땅 소유권을 전부 취득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건물을 철거하라. 피고 두 명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라. 아울러 그 건물의 그 임차인, 들어있는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퇴거하라. 우리가 건물 철거 소송에서는 필히 건물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소유자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을 때는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퇴거 판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 퇴거 판결 안 받으면 철거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건물 소유자인 피고 두 사람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 그 다음에 그 임차인으로서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는 퇴거하라. 이런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받아들여졌어요. 철거하라라는 판결이. 그 이유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 241페이지에 판결 요지 보시면 되겠네요. 필지 대지 중 특정 부분을 매수해서 사실상 구분 소유하면서 지상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던 수인이 그중 일부의 공유로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대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 관계는 대지에 관한 권리를 표상하는 등기부상 기재가 없는 건물 소유자들과 공유 지분 명의자들 사이에 대내적으로만 혈액이 있을 뿐이고, 그 대지 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건물 소유권의 전전 양도에 따라 건물 소유자와 대지 공유자들 사이에는 이런 명의신탁 관계가 당연히 전전승계된다고는 볼 수 없다 라고 해서 철거하라는 판결이 했습니다. 그 좀 더 자세한 부분은 244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을 소유함이 없이 언제 이후에 비로소 대지에 관한 권리만을 양수해서 소유하게 된 원고가 지금 피고 두 사람 상대로 해서 철거 구했지 않습니까? 이 원고가 그 지상 건물 소유자인 피고 두 사람 등과 사이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를 새로 맺었다는 등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소유권에 대한 명의신탁자임을 내세워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저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당 91년 대법원 판례는 이게 그 사안은 제가 안 써드렸는데요. 그 아주 뭐 좀 재밌는 케이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 뭐 A, B 뭐 두 사람 간에 이렇게 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인데 이 사람이 B가 A를 위해서 여기에 뭐 100년짜리 지상권 100년 동안 뭐 이걸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지상권을 이제 그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B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B 소유권이 다른 데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바뀐 사람이 그런 그 지상권 설정을 A하고 B하고 맺은 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그대로 떠안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럴 의무가 없다. 그런 의무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결국은 이제 뭐 이렇게 그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고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 B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A가 단독으로 쓸 수 있도록 지상권을 쓸 수 있겠다. 그 지상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 관계를 바뀐 C한테 그대로 그 승계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지금까지는 이제 경매 아닌 일반 거래로 일반 매매로 양도된 경우를 말씀드렸고 요 경매로 양도된 경우가 이제 제일 관심사일 텐데요. 사실은 그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일반 양도의 법리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전에 이제 이 91년 8월 27일 91다에 3703 요 판결이 조금 다소 조금 뭐 설시가 약간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이 판결 때문에 좀 오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선고된 그 2008년 2월 15일 선고 2006다의 68810 요 판결로 좀 법리가 좀 명확해진 듯한 제대로 자리를 잡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경매 판사들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서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경매로 경매 임할 때는 요 2008년 2월 15일 선고된 요 판결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